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에게 물려주실 때 세금 때문에 고민되신 적 있으시죠?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물려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살아있을 때 미리 조금씩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상속으로 넘기는 게 나을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방법, 실제 사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먼저 상속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으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집, 땅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은행 예금, 주식, 심지어 보험금도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7억 원, 은행 예금 3억 원, 합해서 10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10억 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제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기본 공제도 있고 배우자 상속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생각보다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계시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채도 빼준다는 겁니다. 만약 집을 사면서 은행 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대출 금액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이하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무려 5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억까지는 10%,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는 거죠. 1억 10% 1천만 원, 2억 20% 4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확 오르니까 미리 계획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30억을 넘어가면 세율이 50%예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상속세를 줄일 방법은 뭘까요? 가장 큰 건 공제입니다. 1. 기본 공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속인 한 명당 5천만 원씩 공제해줍니다. 자녀가 3명이면 1억 5천만 원을 빼주는 거죠. 2.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장 강력합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혜택입니다. 3. 자녀 공제도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성년 자녀는 한 명당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재산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해봅시다. 기본 공제 5천만 원, 3명 1억 5천만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5천만 원, 2명 1억 원, 기타 공제 약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총 8억 원 정도가 공제되어서 실제 과세표준은 2억 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4. 금융재산 상속 공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금융재산이 2억 원 이하면 20% 공제, 넘으면 4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5. 가업승계 공제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손주에게 바로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데요, 이 경우는 할증세율이 적용되어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다음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주실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파트 마련 자금을 조금 도와주고 싶다.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싶다. 이럴 때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계산 방식은 상속세와 비슷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재산공제인데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부모 5천만 원, 그 외 친족 1천만 원. 그리고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올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줬다면 다음에 또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해요. 세율도 상속세와 비슷한 누진 구조입니다.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산 증여 전략입니다. 한 번에 2억, 3억을 주시면 세금이 커지지만 10년 단위로 나눠서 주시면 매번 공제를 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총 2억 원을 주고 싶다면 1차 지금 5천만 원 세금 없음, 2차 10년 후 5천만 원 세금 없음, 3차 20년 후 5천만 원 세금 없음, 4차 30년 후 5천만 원 세금 없음. 이렇게 하면 총 2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배우자 증여는 특히 유리합니다.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거든요. 만약 남편 명의 재산이 많다면 미리 부인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증여 시기도 중요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억 원짜리 아파트가 10년 후 6억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증여하는 게 유리하죠. 나중에 상속으로 넘기면 6억 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니까요. 연부연납 제도도 알아두세요.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물납 제도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 같은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상속과 증여, 뭐가 더 나을까요? 상속의 장점, 배우자 공제가 매우 큽니다. 최대 30억까지도 가능해요. 부채도 함께 승계되어서 순재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정리할 수 있어요. 상속의 단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획하기 어려워요. 재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세부담도 커집니다. 증여의 장점, 미리 계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재산 가치 상승 전에 미리 넘길 수 있습니다. 분산해서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요. 증여의 단점,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 작아요. 10년 단위 제한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사례 1, 재산 20억, 배우자, 자녀 2명. 상속할 경우 배우자 공제 등으로 세금 거의 없음. 증여할 경우 시간은 걸리지만 계획적 분산 가능. 사례 2, 재산 50억,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 상속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 증여할 경우 미리 분산해서 세부담 대폭 절약. 즉,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배우자가 계시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가족끼리 주고받는데 뭐 신고까지 해야 하나? 하시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는 하셔야 해요. 2. 상속재산 누락이나 은닉. 예금 일부를 빼놓는다든지 현금을 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금융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발견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3. 가족 갈등.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겁니다.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형제끼리 싸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잖아요. 4. 명의 신탁 관련 문제. 아버지가 돈을 대고 아들 명의로 집을 산 경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 숨기지 말고 미리 합법적으로 준비하세요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을 미리 정리하세요. 이건 누구에게, 저건 어떻게 큰 그림을 미리 그려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까지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2.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미리 얘기를 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3.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세무사, 변호사,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4.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증여 관련 서류, 부동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세요. 5.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세요. 세법도 바뀌고 재산 가치도 변하니까 1, 2년마다 한 번씩은 계획을 다시 봐야 해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세금 문제와 가족 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을 지키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기초부터 절세 방법, 실제 사례, 주의할 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고 미리 준비하면 세금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면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생활과 재산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연금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